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트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요즘 현대차 기아는 코로나 사태, 반도체 부족 위기에도 미국 유럽 시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시장에서는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대차 기아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차 기아는 올 들어 미국 시장에서는 혼다를 크게 앞서며 확고한 5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더 놀랍습니다. 작년 BMW와 토요타 그룹을 추월하더니 올해는 르노 그룹마저 제치면서 3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포기할 수 없는 5천억 달러의 최대 중국 시장에서의 현대차 기아는 18년 이후 여러 번 리바이벌 플랜을 가동시켰지만 배계하기 무효인 상태입니다. 16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판매는 작년 현대차 36.1만 대, 기아 15.3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는 각각 30만 대 능력을 갖고 있던 북경 1, 2 공장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차 생산에 집중해왔던 충칭 공장은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생산 능력은 과거 165만 대에서 75만 대로 떨어집니다. 지금 판매 대수는 이러한 구조조정 후의 생산 능력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아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염성 1, 2 공장을 매각하면서 실질 생산 능력은 89만 대에서 45만 대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1년 판매는 15.3만 대로 생산 능력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양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판매 부진에 대해 매년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그 내용은 미봉책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판촉비를 강화하면서 판매 대수를 쌓았고 또 한편으로는 상품 라인업 단순화와 신상품 투입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전략 모두 실패하고 있는 편입니다. 양사의 브랜드 견인을 책임져야 할 소나타와 K5는 20년 말에 런칭되었습니다. 작년 소나타와 K5의 판매는 토요타 캠리의 5%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계속 할 거면 이 차종의 존재감을 어느 정도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정도밖에 못 파는지를 과연 제대로 분석하고 있을까요? 시장 리더인 토요타의 캠리와 함께 브랜드별, 모델별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내용을 비교해보면 현대차 기아의 부진 현상을 약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 캠리는 텐가 플랫폼과 하이브리드 기술로 하이테크 이미지를 일관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중국 내 탑 10 판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기아는 가격과 판촉 내용을 앞세우며 K5는 영한 이미지를, 소나타는 가솔린 엔진과 가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브랜드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사는 더 미루지 말고 브랜드 문제로 눈을 돌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시간과 돈 그리고 일관된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할 배짱이 있는 전문가가 사내에 없는 것이 현실로 보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코나는 중국 시장에서 처절한 실패를 하여 지금은 단종되었습니다. 중국 시장 출시 이전에 미국 모델을 그대로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시장 조사를 통하여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니즈를 무시하고 양산 시점을 최우선하며 별도의 개선 없이 투입한 결과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중국 시장과 고객 니즈를 파악한다 해도 이를 무시하는 의사결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미니밴 시장에서 GM의 뷰익 브랜드는 GL8과 GL6라는 차종으로 10만 대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숫자에 쫓기는 경영자는 이 세그먼트에 참가하게 되면 바로 쉽게 판매를 늘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했는데 왜 중국 시장에서는 안 되냐는 것이죠. 시장 니드를 정확하게 미트하고 경쟁 모델과 확실한 차별화를 이룬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중국의 미니밴 투입은 전체적인 브랜드 위상, 판매망, 그리고 이익 실현 등 어려운 문제로 바로 시장 투입이 어렵다는 실무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올해 1, 5월간 판매는 5,593대입니다. 기아의 카니발은 더 안 좋습니다. 작년 2,786대를 팔았고 올해 1, 5월간은 966대를 팔았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중국은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토요타에서 인재를 빼오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22년 판매 목표도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 판매 실적보다 감소한 숫자를 최고 경영층에 제시했다가는 잘린다는 강박관념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장을 매각하고 라인업을 단순화하는 등이 구조조정을 했으면 판매의 질, 즉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물량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22년 판매 목표는 다 전년보다 증가한 목표로 각각 37만 대, 18.5만 대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판매도 2월을 제외하고 매월 큰 폭이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5월에는 65.4%까지 대폭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 5월까지의 누계 판매는 전년비 44.7%로 감소하고 있어 올해도 목표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차, 기아의 감소 현상은 중국 내 전문가들도 분석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한국 브랜드 차의 존재감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이유라는 특별 기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는 코로나로 상해 북경이 봉쇄되고 반도체 부족이 심해지면서 타 업체들도 감소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로 5월간 누계 기준 전년 동기비와 비교하면 중국 로컬 업체들 그리고 프랑스 업체들이 판매는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본, 독일, 미국 업체들은 감소했지만 현대차, 기아의 감소폭 44.7%와 비하면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마켓쉐어 감소는 미국계와 한국계 브랜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유럽과 일본 업체들의 판매 대수는 이제 일본 업체들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개발에 늦어왔다고 평가되는 일본 업체들, 특히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공격적인 투입으로 하이테크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중국 시장에서 외국산 브랜드의 마켓쉐어는 60%, 7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전기차 디자인과 품질이 향상되면서 중국 로컬 업체들의 마켓쉐어는 2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4월부터는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중국 로컬 업체들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NEV라고 부릅니다. 메이커에서는 매년 일정 비율 NEV를 판매하는 의무가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는 22년까지 판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 5월간 판매에서 전체 승용차 수요는 3.6% 감소했지만 전기차는 102.2% 증가한 150만 대였습니다. 당연히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 되었으며 승용차 전체에서 10대 중 2.3대는 NEV가 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크게 리딩을 해왔던 폭스바겐과 GM은 전기차에서 로컬 메이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 4월간 업체별 NEV 판매 탑10에서 외국산 브랜드는 유일하게 테슬라만 들어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청에서 이미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BYD의 NEV 판매는 테슬라의 3배가 되고 있으며 큰 차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탑10 차종 내에서도 BYD는 새 차종이나 랭크되는 등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주주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는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산 브랜드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마켓쉐어는 20% 이하입니다. 사원을 걸고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전기차는 타 업체 대비 빠르게 ID3, ID4, ID6까지 런칭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판매는 목표인 8에서 10만 대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22년 목표는 16만 대에서 20만 대로 하고 있지만 4월까지 판매 대수는 3만 3천 대 정도로 매우 슬로한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드카이어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한 아이오닉5, 유럽 카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한 기아 EV6를 앞세우고 있는 현대차, 기아의 중국 내 전기차 위상은 어떨까요? 과거 하이브리드 기술 이전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다 토요타 등 일본 업체들에게 환경우선 기술 브랜드라는 자리를 빼앗긴 것처럼 전기차에서도 전략이 분명하지 않게 보입니다. 중국이 NEV 판매 의무에 대응하는 정도로
전기차의 전략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는 타 업체들과는 달리 전용 전기차를 고려한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기생산되던 차를 베이스로 전기차를 대응하였습니다. 중국의 테슬라를 꿈꾸는 니오, 샤오펑 등뿐만 아니라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전기차와 비교할 수 없는 상품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델로 판매가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중국 고객들이 차량 선택 기준도 내연기관차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고객들은 내연기관차라면 외국의 고급 브랜드를 충분히 검토해왔지만 전기차는 니오, 샤오펑, BYD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객들은 테슬라를 제외하면 최신의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완전하게 갖춘 외국 브랜드는 거의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GM 전기차에는 차내에서 스마트폰처럼 체험할 수 있는 쾌적성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리페이 같은 결제 앱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다오바오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나 창문 개폐, 노래 듣기 등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기능, OTA를 통한 수시 업데이트 기능에 중국 고객들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는 점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의 개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과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둔 디자인이나 성능 그리고 내구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토반에서 달리는 스피드와 성능을 중국 대도시에서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대도시는 정체가 심해서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는 날이 많습니다. 이 말은 전기차 개발 방향이 성능보다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 개발에 늦어왔다고 평가가 되었던 토요타와 혼다는 본격적인 전기차 런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마지막 중국 시장 희망은 아이오닉5와 EV6를 포함한 전기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둘러 생산하여 런칭한다면 성공 확률은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왕 시간이 늦은 거 서두르지 말고 이번에는 착실히 시장의 니즈와 경쟁사와 차별화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생산했으면 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전략과 함께 전기차의 신차 런칭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면 지금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